자,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에 답을 해드릴 차례예요. 원장님, 그래서 실 몇 줄 넣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의 개수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환자분의 얼굴을 직접 만져보고 중력에 따라서 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관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0줄이라는 공식이 통할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 시민분들의 피부를 책임지는 창원 피부주치의 전용주 원장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실리프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정보가 넘쳐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보가 많아질수록 우리 환자분들은 더 혼란스러워하세요. 원장님, 옆집 누구는 실 10줄 넣었다는데 저는 몇 줄 넣어야 해요? 아니면 어떤 실이 제일 좋아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화려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매일 환자분의 얼굴을 만지고 디자인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실리프팅의 실체와 그 본질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얼굴에 맞는 실리프팅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간혹 실리프팅을 수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원장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당겨주세요. 우리는 인위적인 가면을 쓰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나답지 않게 당겨진 어색한 얼굴이 아니라 너 요새 얼굴 좋아 보인다? 뭔가 생기 있어졌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죠. 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위해서 실리프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한 원리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실리프팅의 3가지 핵심 원리. 많은 분이 실리프팅을 하면 단순히 낚싯바늘처럼 걸어서 당기는 것으로만 알고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실리프팅 효과를 100%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리프팅의 역할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물리적인 지지대 역할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우리가 텐트를 칠 때 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고정하죠. 노화란 중력에 의해서 피부 속 연부 조직들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현상입니다. 돌기가 있는 특수한 실을 피부 안쪽으로 넣어서 흘러내린 조직을 물리적으로 잡아주고 원래 있던 위치 근처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둘째, 피부 환경의 개선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실은 PDO나 PCL 성분이 녹는 실이에요. 실이 녹으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실이 우리 피부 속 진피층에서 서서히 분해되면서 주변 세포들에게 신호를 보내요. 이제 콜라겐을 만들어내자 하고요. 실 주변으로 콜라겐 섬유들이 생성되면서 피부 자체가 탄탄해지고 칙칙했던 피부톤이 맑아지는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당기는 것을 넘어서 피부 스스로 건강해지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셋째, 볼륨의 재배치입니다. 이건 제가 디자인할 때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인데요. 우리 얼굴은 평면적인 종이가 아니에요. 입체적인 구조물이죠. 나이가 들면 앞볼의 볼륨은 꺼지고요. 그 살들이 턱 밑으로 내려와서 힘슬퍼처럼 뭉치게 돼요. 실리프팅은 단순히 위로 당기는 게 아니라 아래로 처져서 불필요하게 뭉친 지방과 조직을 원래 있어야 할 약간 위쪽에 꺼진 부위로 이동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필러를 많이 넣지 않아도 내 살을 이용해서 꺼진 볼을 채우고 턱선을 날렵하게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얼굴이 더 작고 입체적으로 변하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에 답을 해드릴 차례예요. 원장님, 그래서 실 몇 줄 넣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의 개수는 정답이 없어요. 물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저는 개수에 집착하는 시술을 가장 경계해요.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옷이라도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면 핏을 다르게 투선해야 하잖아요. 얼굴은 훨씬 더 복잡해요. 피부의 두께, 피하 지방의 양,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광대뼈의 돌출 정도, 심지어 환자분이 평소에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가 더 올라가는지 왼쪽이 더 올라가는지, 이 모든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0줄이라는 공식이 통할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환자분의 얼굴을 직접 만져보고 중력에 따라서 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관찰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벡터예요. 즉, 힘의 방향과 분배예요. 무조건 위로 당기면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사나워 보일 수 있고요. 옆으로 당기면 얼굴이 넓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환자분 얼굴형에 맞춰서 어떤 각도로 실을 넣어야 가장 자연스러운지, 어느 깊이의 실을 위치시켜야 페임 없이 매끈하게 올라붙을지, 마치 조각가가 조각상을 다듬듯이 1대1로 디자인해야 됩니다. 저는 창원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피부를 책임지고 있지만 단 한 번도 파투로 시술을 해본 적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고난도 필러 시술을 주로 하는 제가 실리프팅에서도 이토록 디자인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디테일이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1mm의 차이가 환자분의 인상을 좌우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실리프팅이 만병통치약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으로서 솔직한 이야기, 어쩌면 듣기 싫으실 수도 있는 이야기도 꼭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실리프팅은 분명 좋은 시술이지만 한계도 명확해요. 우선 효과가 영구적이진 않아요. 녹는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실은 사라지고 노화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리프팅을 노화의 시계를 멈추는 브레이크라고 표현합니다.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훨씬 천천히 예쁘게 늙어가도록 관리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술 직후에 실이 들어간 자리가 보조개처럼 쏙 들어가는 딤플 현상이나 피부가 약간 우는 현상, 멍이나 붓기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1, 2주나 길게는 한 달 내에는 자연스럽게 좋아지지만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받으시는 것과 모르고 받으시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술 전에 이런 불편함까지 아주 꼼꼼하게 설명해드려요. 그리고 혹시라도 불편함이 생기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연락 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시술만 하고 끝내는 의사가 아니라 회복되는 과정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짜 주치의니까요. 오늘 실리프팅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거창한 의학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창원에 사시는 분들이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 더 안전하고 똑똑하게 버티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에요. 창원이란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늙어갈 사람으로서 우리 동네 피부과 원장 참 믿을만하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만약 지금 처진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면 거울을 보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얼굴형, 피부 타입, 그리고 고민의 깊이까지 함께 헤아리며 가장 좋은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 시민분들이 동안 주치의 전용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